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이제 12월 넷째 주 이더리움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하락을 보이거나 상승을 보이는 데는 그에 따르는 이슈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이라는 게 만들어지듯이,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같이 체크를 하고 그 이슈를 분석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이번 주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까지 또 자세하게 같이 함께 분석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좀 심하게 감기를 걸린 상황이라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소리가 별로 좋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양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번 주에 이슈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든 뭐 저번 주든 뭐든 간에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슈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이슈가 과연 이더리움 이슈 때문에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지, 아니면 거시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분석했던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게 된다면,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500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었고, 하지만 오라클 실적, AI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하락, ETF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하락, 그리고 데이터 센터 협상 결렬 때문에 AI 버블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하락. 그렇죠. 이 모든 부분들이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슈들이에요. 여기서 AI 버블을 하게 된다면 전혀 이더리움과는 상관없어 보이지만서도 현재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던 게 AI 관련 종목들이었고, AI 버블론이 퍼지게 된다면 미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다우든 간에 미국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또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AI 버블론이 시장에서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이크론 실적이 또 잘 나오게 되고, 이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AI 버블론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게 되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이더리움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AI 버블론이라는 게 또 시장에서 사그라들기 시작을 했었고, 하나하나씩 또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 버블론이 시작이 되었었던 대략 470만 원 구간들, 이 구간에서부터 해서 AI 버블론이 발생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흐름들과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70만 원대까지 강하게 반등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자, 쉽게 보시면 되세요. AI 버블론이 최근 부각됐을 때가 한 47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악재가 퍼지면서 하락이 나와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반영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 원래 자리까지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75만 원까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위쪽에 보시게 되시면 매물이 많이 또 포진되어 있는 위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항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60만 원대까지는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하다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사실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부분 이슈들이 거시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들이었는데, 이번 주에 거시적인 부분들이 특히나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일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코어 PCE와 PCE가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8일에 뭐가 있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죠. 물가가 안정된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18일 당시에 한 차례 또 반등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한번 강하게 반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만큼 물가 데이터라는 게 아직까지 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고, 물가 데이터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향후 통화 정책과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8일 날 물가 데이터, 23일 날 또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통화 정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 공개가 1월 14일 날 있기 때문에 14일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4일 전까지는 이제 앞으로 2026년도 이 베이지 부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2026년도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월 14일까지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우리가 CPI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예요. 통화정책에 오히려 CPI라는 데이터보다 PCE라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PCE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PCE가 지금 당장에 좋게 나옵니다, 안 좋게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결과 데이터가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일부 상승분이 반납되면서 440만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새벽 시간대예요. 이거는 제가 좀 더 아래 하단을 열어두고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상승분을 반납되고 오늘 저점 구간들까지는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자 오늘까지는 새벽 시간대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지만 PCE 데이터가 좋게 나오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465만원, 460만원대까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인즉슨 저는 PCE를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PCE에 대한 데이터들은 보시다시피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물가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시면 10월 달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10월 31일치를 한번 체크하고 볼게요. 그런데 보니까 얼마인가요? 코어 PCE가 2.788, PCE 인플레이션이 2.86%.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3.5% 이상부터는 위기다. 하지만 3 초반대, 3% 초반대, 2.8% 정도면 되게 안정적인 수치예요. 그럼 앞으로 2026년도에 현재까지는 2번의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3번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물가 데이터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470만 원대까지도 다시 회복해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화요일까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465만 원 이 구간들도 어찌됐든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으면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 이번 주 초반까지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의 일정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이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소비자 신뢰지수 정도라서 사실 이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주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나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오늘 오전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게 단기 조정이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 연말 연초까지는 주요 이벤트가 부재하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리스크, 돌발성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번 주에 대한 흐름들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영상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500만 원대까지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듯이 상승할 만한 상승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1월 14일, 15일 이전까지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급등한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시장의 돈의 흐름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것은 돈이 메이저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돈이 메이저로 흘러가야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이 돈들은 과연 메이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일부 이슈 있는 알트코인으로만 돈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일까요? 이슈가 있는 코인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메이저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중이 30% 이상씩은 다 채워지셨다면 메이저 쪽에 이더리움이든 뭐 솔라나든 비트코인이든 리플이든 간에 최소 비중이 한 30% 이상씩은 차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의 메이저가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는 알트코인, 이슈 있는 알트코인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단타를 하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떠냐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솜니아도 410원 자리에서 추천 나갔었잖아요. 이것도 500원까지 20% 넘게 급등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지난주 홀로월드 AI
나갔었고 무브먼트도 나갔었고, 그러니까 세 개가 이슈 있었던 거 아시죠? 무브먼트도 1억 달러 투자, 뭐 솜니아도 마찬가지, 홀로월드 AI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슈 있는 쪽으로 우리가 단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크게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보시다시피 유니스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유니스왑도 보시면 토요일날 올려드린 거잖아요. 12월 25일날 투표 끝난다. 어떤 투표냐? 1억 개 소각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유니스왑 가치 자체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쵸? 유통량이 줄어드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이슈들 25일날 투표하기 때문에 25일 전에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시장 바닥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25일날 가는 거예요. 25일날 어차피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장 바닥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더 싼 가격 아닐까요? 그래서 바닥에서 7,800원에서 7,900원짜리에서 추천이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유니삽이 또 운이 좋게도 갑자기 급등 나오면서 9,200원까지 급등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께 계속 추천드리고 있고, 이런 코인들로 해서 또 단타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매일매일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못해도 일주일에 못해도 저저번 주 같은 경우도 무브먼트, 뭐 솜니아, 그저께는 또 유니삽, 홀로월드 AI, 자 벌써 한 1, 2주간에 해서 5, 6개는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주도 내일 또 보통은 이런 이슈들이 새벽에 나와요. 왜냐면 이런 코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시간차 때문에 새벽에 이슈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새벽에 나왔다 해서 바로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급등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슈 확인하고 나서 천천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추천드릴 때 아침에 많이 추천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나오면 또 추천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은 꼭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418만 원대 매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 이제 바닥에서 매수하실 때 이제 이 구간 안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고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따로 또 구독자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 고정 댓글란에 링크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방 바로 이제 초대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링크, 저희 구독자방 링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 링크 타고 딱 들어오시면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혹여나 단타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추가 매수 고려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고민인 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제가 또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셔야 제가 대응하는 방법들 말씀드리면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제가 또 뭐라도 챙겨드리죠. 그렇죠? 최대한 저도 많이 신경 쓰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장 좀 더 잘 헤쳐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으쌰으쌰 해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